저는 오늘 아주 풍성한 술들과 함께 있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색적이죠. 와인부터 막걸리까지. 이 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 연구를 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너무 공무원처럼 얘기하시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같지? 네,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좀 딱딱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겠지만 제가 박사님을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박사님, 네. 이 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네. 다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고 저희가 연구해서 이제 각 업체들한테 기술 이전해준 제품들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막걸리나 이런 술들을 맛을 보는 거는 해보셨겠지만 이거를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서 이거를 개발했는지는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박사님? 농업기술원은 이제 각 도에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고요. 별을 연구한다거나 꽃을 연구한다거나 과수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농산물을 가공하는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쌀이 많이 소비되는 네. 술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쌀을 네. 바탕으로 아니면 농산물. 네, 또는 경기도의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술 개발하시는 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양조장에다가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술을 만들어서 넘겨드리면 그분들이 그것을 생산을 하면 그 좋은 원료들이 더 많이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맛있는 술을 만들어서 양조장에다가 기술을 이제 이전하셔서 그쪽에서 이 양조장들이 술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이 이제 그 직접 개발하신 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앞쪽에 있는 요, 네. 그 산양산 막걸리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가 개발을 할 거고, 네. 저 가평에 있는 잔막걸리, 네. 저것은 저희가 이제 계약재배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계약재배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네. 가평에 있는 우리 술이 그 계약재배된 쌀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잔막걸리로 유명한 곳인데, 그죠? 거기서 이제 만든 작년에 나온 신상 막걸리고요. 이제 이 막걸리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쌀을 계약 재배해서 계약 재배.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시고 그걸로 만들고 계신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여기 보시면 라벨에 써있긴 돼 있는데, 네. 경기비 계약재배 우리 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곳에서 네.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짓고 그거를 가평에 있는 우리 술이 가지고 가서 네. 술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1년 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쌀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 사실 쌀 소비를 장려를 해서 쌀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이게 술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 말은 조금 뭐 이제 슬픈 얘기긴 한데 막걸리 중에서 수입사에 쓰는 막걸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장땡 모시기 막걸리도 제가 한 번만 디스하겠습니다. 네, 그런 수입사 쓰는 막걸리들이 많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을 쓰는 곳들도 많다.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하고 계신 분이다.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사님께서 이 만든 술들이 상도 많이 받았는데,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이제 쭉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작년에 대통령상 받았죠, 박사님? 예, 네. 대통령상. 박사님이 만든 이 산양삼삼 생막걸리가 재작년에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막걸리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님. 예. 산양삼 막걸리는 저희가 그 광주 지역에 산양삼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산양삼이 많이 나긴 하는데 판매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술을 중에서 산양삼을 이용해서 인삼 막걸리들은 보통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거를 산양삼으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산양삼 막걸리를 만들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막걸리하고 똑같이 만들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네. 맛과 풍미나 어떤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특허 관련된 기술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허 관련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그 기술들을 다 넘겨드렸고 업체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생산을 벌써 한 10년째 거의 하고 계신 거고 네. 그게 재작년에 이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광주라고 하는 곳이 저 밑에는 광주 아니 경기도 네. 광주고요. 저 한번 가봤는데 네네. 네, 꽤 큰 공장은 꽤 네, 크죠. 공장도 상당히 크고 대표님께서 이제 삶도 같이 재배를 하시면서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막걸리를 만드신 네. 저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큰 상을 받은 막걸리기도 하고요.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또 섹시시신데. 네. 이 개발하실 때는 어떻게 개발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맛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걸 넣는다고 해서 사실 뭐 건강에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의 농도를 찾는 인삼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어도 네. 삼의 향이 강할 거고. 네. 저도 좀 드세요. 방송이라고 떨리네. 자, 네. 아, 또 술. 이 은은한 그 산삼 향이 네. 확실히 삼 향이 네. 많이 올라옵니다. 네, 많이 아유. 나고 달지 않아요. 네. 이 막걸리는 달지 않고 이 삼향이 은은히 나서 그 삼향이 잘못 났을 때는 약간 흙냄새처럼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그 전처리 기술로 네.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특허 기술을 넣어가지고 네. 그거를 했더니 흙냄새는 많이 안 나면서 사포닌은 많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네.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포닌이 되게 좋은 성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산삼 향이 막 은은하게 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녹아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호불호 없이 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식이랑 먹기도 이게 그 음식하고 잘 맞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네. 그 삼계탕이나 이런 백숙, 데들은 뭐 백숙 이런 거 이런 생각하죠. 데들 네. 약간 그런 데하고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런 네. 쪽으로도 많이 판매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양조장에서 그 삼을 넣은 그 증류주 같은 거를 만드시는데 그게 저 토속촌이라는 데서 엄청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네. 근데 지금 이 막걸리를 딱 맛본 순간 저한테 떠오르는 거는 그 수삼 있잖아요. 네. 수삼이랑 야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기로 이렇게 싸서 먹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백숙 같은 거. 백숙, 예. 네. 이 약재가 나 산삼 네. 푹 구운 백숙 같은 거랑 먹으면은 이 막걸리랑 먹으면 아주 보양궁합이 맞아. 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워낙 그 삼향이 살아 있다 보니까 삼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상 받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네. 상을 받는 건 사실 업체에서 그렇죠, 나가서 받으시는 양조장에서 거고 받죠. 네. 저는 저 멀찌감치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근데 상을 받는다는 네.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첫 만들어진 대통령상이었을 때 처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는 되게 영광이었고 네.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술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자,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계시고 가끔 저한테도 뭔가를 만드셔갖고 갖고 오시는데 재밌는 재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진피도. 저번에 네. 진피도 있었고요. 하여튼 박사님이 계속 만드시는 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술은 어떤 걸 소개하면 될까요? 다음은 허니와인 되겠습니다. 딱 이름만 들어도 꿀이 생각이 나는 그죠? 허니. 네. 저는 여기 이 양조장 가서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양봉장 하면서 양조장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순수하게 다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원래는 양봉을 하시던 분들이 네.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기본 바탕은 양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면은 벌들하고 벌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봉 통들을 볼 수 있는. 근데 여기가 네. 조금 이제 관광하고만 연결되면 국내에 없는 유일한 아, 그런 그러니까요. 곳이 될 수 있죠.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조장을 갔는데 옆에 양봉장이 있고 여왕벌이랑 꿀벌들을 가서 볼 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벌 뭐죠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볼 수 있어요. 네. 네, 벌집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벌 채취를 보통 5월에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차 이제 이렇게 벌들이 이제 네. 인공 꿀을 막 꾹 따오고 네. 수정시키려고 왔다 갔다 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밑에서부터 남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꿀벌들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꽃 피는 시기랑 맞춰서 같이 오면서 이제 개화식에 예, 맞춰가지고 네네 제가 한번 촬영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요 이렇게 꽃피는 봄에 하시고 이 사람들이 가서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벌꿀도 보고 여왕벌도 보고 근데 그걸로 만든 술도 맛보고
여기 또 회장님도 재밌으시잖아요. 벌꿀의 황제. 네. 네. 워낙 또 이쪽에 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런 교육도 많이 나가시고 일단 이런 벌하고 그런 데 관련돼서는 아마 국내에서 꽤 많이 알려주신 분. 네, 그래서 그 봉침이 봉침. 그 이제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암 환자들이 봉침 맞으러 많이 가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회장님 뵈면은 벌꿀 황제라고 양경렬 회장님한테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벌꿀 가지고 만든 꿀 와인입니다. 여기 역시 상도 받았고요. 예, 이것도 네. 역시 그 우리술 품평회에서 네.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 대상을 6번인가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셨답니다. 네, 상을 6번 정도 받은 술이어서 네. 그 맛은 인정을 받았지만 네. 이 판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반 와인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매는 사실 좀 어렵게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상이나 이거는 해외에서도 이제 상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네, 박사님이 상복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술을 잘 만드셔서. 그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네. 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네. 기술을 넘겨드려도 네. 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잘 못 만드시면은 네. 결국 그 술들은 나쁜 술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술을 직접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술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네, 네. 저희는 오히려 더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허니문이란 말이 이제 그 북유럽에서 네네. 미드라는 술로 유래가 돼서 왔는데 북유럽에서 만드는 미드랑 이 그 허니문 와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박사님. 북유럽 쪽의 술들은 약간 네. 좀 더 그 진한 맛이 있고 풍미가 되게 강한데 네. 제가 그거를 먹어봤을 때 그렇게 우리 사람들한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를 좀 약하게 다운시키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을 정도의 네. 그 풍미를 그렇게 발효를 시켰고 제조 방법도 약간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밑술이라고 하는 1단 단급이라고 하는 그런 제조 방법하고 약간 결합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진피라고 하는 한약재를 좀 넣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그런 약간 작업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숙취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술인데? 사실 똑같은 소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꿀물 먹으면서 먹는 느낌? 네, 약간 좀 깨면서 먹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이런 있겠죠. 우스갯소리 농담을 또 하고 있네요, 제가. 설이긴 한데 허니문의 유래가 허니 그 와인 이 꿀술을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이 술을 먹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허니문, 허니 베이비 이렇게 네. 해서 허니 와인, 허니문이 그렇게 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북유럽 쪽에서 있습니다. 네. 사실 박사님을 지금 이 시기에 모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게 이제 곧 결혼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 허니문 와인을 와인. 허니 비와 허니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떠세요, 박사님? 확실히 꿀물이 같습니다. 아주 달고 좋네요. 지금 맛 드시면서 되게 기분 좋게 아주 막 뭔가 이렇게 역시 이렇게 내 술은 맛있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제가 만든 술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꿀술, 이제 허니문, 이 허니 와인 같은 걸 약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네.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알코올은 한 8도 정도 되지만은 네. 절대 8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저도 가끔 집에서 이 허니 와인을 이제 먹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막걸리는 사실 집에서 먹기가 가끔 이렇게 부담될 때가 있는데 배가 부르거나 좀 네, 그럴 때가 있죠. 있는데 네. 오히려 와인은 좀 편하게 먹을 때가 있어서 네. 가볍게 그냥 집에서 퇴근 후에 이렇게 이제 뭐 혼술 또는 뭐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와인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먹기가 참 좋지 않을까, 이 와인은. 근데 허니 비가 있고 허니 문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박사님? 허니 와인은 8도고 네. 허니 비는 네. 10도짜리로 약간 알코올 네. 도수를 높여가지고 네. 이게 8도짜리는 좋긴 하지만은 네.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두 개를 약간 이제 차별성을 둬가지고 허니문은 약간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렇게 꿀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딱 그 남성분들을 위한, 네. 네, 엄밀히 말하면 아내를 위한 허니비, 그다음에 그 남편을 위한 조금 도수 높고 꿀이 들어가고 이런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 꿀 가지고 어떻게 이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박사님? 사실 이것도 약간 똑같은 사냥삼하고 비슷한데 네. 꿀도 한 18년 정도 전에 엄청나게 많이 남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됐는데 소비는 사실 꿀을 먹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네. 먹는 방법들이 거의 꿀물 아니면 요리에 조금 쓰는 거 말고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먹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남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양경률 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로 술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미드라고 하는 술들 그런 술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특별히 그 제조 방법을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좀 벤치마킹해서 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 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진짜 저는 꿀물로 아침에 그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 마실 때, 네. 그거 말고는 지금 거의 꿀 소비량 되게 많이 이제 네. 있는데 꿀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퍼지면은 조금 더 많은 꿀 소비. 그러니까 네. 저희는 결국은 다 모든 농산물, 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저희에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농산물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네.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꿀 소비가 줄고 있다는 생각 사실은 못 해봤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희가 생각보다 꿀을 많이 안 먹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양평에 한번 가시면 가까우니까 여기 방문해서 양봉장도 한번 보시고 술도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웨딩 시즌이 오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부부가 이 와인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이름처럼 허니 와인, 허니문 네. 딱 결혼 시즌에 어울리는 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박사님 어떤 술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 가평에 네. 있는 네. 잔막걸리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술은 네. 뭐 저희가 만들거나 하진 않았고 그 술 자체는 이미 가평에 있는 우리 술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술입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쌀 자체를 계약 재배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좋은 모범 사례로서 농민들하고 업체가 같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서 저희가 이제 갖고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쌀 쪽으로 연결을 하신 케이스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아까 쌀 품종이 보람찬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쌀 같은 면적에서 다른 쌀들보다 2배 정도 수확량이 많은 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고 네. 그럼으로써 품질은 똑같고 그 쌀을 농가분들이 키워주시면 이제 업체에서 싼 값에 사가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쌀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좀 더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업체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쌀들은 가격들이 더 높아서 업체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쌀을 쓰거나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박사님 국내산 쌀이랑 수입 쌀이랑 가격 비중이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최근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예전 데이터로는 수입쌀이 700원 정도, 키로당 700원 정도 됐었고, 네. 그리고 정부미라고 우리 얘기하는, 보통은 이제 요즘은 나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017년인가가 1,8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원과 1,800원 네. 엄청난 차이네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경기도나 아니면 이런 일반 햅쌀로 나오는 쌀들, 요즘 가격들이 좀 올라서 2,500원 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 차이들 때문에 결국 업체들은 수입쌀을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보람 차이라고 하는 거는 한 올해 2,200원 정도, 2,000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나마 조금 한 500원 정도 적은 그 갭을 다운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쌀들을 이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쌀을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격 차이의 현실은 참 말씀 들으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700원과 거의 뭐 1,800원, 2,000원 차이는 거의 2.5배 이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많은 약간 좀 큰 제조사들이 수입쌀을 쓰고 있고, 네, 그런 막걸리를 우리는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의무 쿼터량이 있고, 네. 의무 쿼터량으로 들어오는 쌀들은 어딘가는 사실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쌀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데가 결국 가공이고, 가공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쪽이 되다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증류주를 만드는데도, 주정으로 만드는데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해주면서 일반 막걸리 업체들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쩔 수는 없지만, 전통주를 하거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 술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이나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야지만 그 정체성이나 그런 어떤 확실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 거죠. 네, 그쵸. 그게 약간 국수주의적이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에 가면은 자기들 술이라고 자랑을 하면 자기들 땅에서 어디서 만들었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고 뭐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도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현실이 조금 비껴가 있는 건 되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그거를 네. 저희 같이 술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700원짜리 쌀과 2,000원짜리 쌀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선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농산물을 관련돼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썼으면 좋겠다 네. 정도인 거죠. 네. 뭐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그 장수 막걸리가 초록색 뚜껑이 있고 흰색 뚜껑이 있는데 초록색 뚜껑은 수입쌀, 흰색은 국내산 쌀. 근데 두 개가 100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초록색 뚜껑의 장수 막걸리인 거죠. 근데 그 가격 차이 100원에도 민감해하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100원이 네. 아니고 50원에도 민감합니다. 100원씩이나 나가지도 못합니다. 네. 그치만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술에 이제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사실 그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역 특산주가 등록이 되면은 온라인으로 자기 술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 특산주라는 거는 박사님 그 지역 농산물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면허를 받을 때 가장 큰 조건은 네. 지역에 있는 자기가 생산을 하든 아니면은 자기 인근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써야 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니비 같은 이 와인도 그 지역에서 만든 꿀로 생산한 와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허니비 와인 치면은 제품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 술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술꾼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 기존에 원래 그 몇 군데 그 우체국 쇼핑이나 아니면은 뭐 몇 군데 그 AT나 이런 뭐 데서 조달청 조달청에서 네. 팔긴 했었지만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사셨는데 그 2년 전부터인가 이제 그 일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된 것이죠. 네, 판매량이 완전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네이버 전통주 윈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0억 했는데, 올해는 한 100억 한다고, 네, 할 정도로, 거의 3배 신장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선물하기 보면은 전통주 또는 막걸리, 뭐 와인 치면은 이런 수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입 농산물 쓰지 마시고, 네. 네, 우리 농산물 쓰시면은 이 제조사들은 국내산, 뭐죠? 온라인 업체로 등록해서 판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그러니 우리 거를 쓰고 판매도 더 많이 하고 소비자들은 또 쉽게 사서 먹고. 그쵸?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 이 술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국산 농산물을 많이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좋고 업체들도 좋고 다 좋아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마시면 되고요.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요, 맛있게 먹고, 네,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하시고, 양주장들은 좋은 술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요, 박사님.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즐겁게 많이. 네, 적당히 즐겁게. 또, 앞으로는 어떤 술 개발하실 계획이세요? 딱 술이 어떻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누룩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효모 관련된 연구 그런 쪽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농산물들을 이용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아직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는. 네. 박사님 워낙 술을 잘 만드시기 때문에 다음 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증류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네. 증류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증류주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해서 증류주 관련된 술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그 화이트 스피릿 진 쪽이 워낙 유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칵테일로 먹거나 이런 이제 증류주를 즐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술이 좀 나왔으면. 조만간 다시 여기서 네. 좋은 술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우리 건배하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경기도 화이팅! 파이팅!